근데 이분 저 형님. 이 형님이 누구냐면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영진형 잘 들어요. 나요?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 95살. 그때까지 사셨어요? 그때까지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하고 95살에 등남을 하셨어.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남자는 가능하죠. 네. 95살에? 그럼요. 계속적으로 평생. 그러면은 이 가능하니까. 아이가 흉자도 아니라 친아들이에요. 똑 닮았죠? 붕어빵.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두려워요. 부러운 게 아니라. 왜요? 어쩔 땐 저도 저 스스로가 좀 무섭다 싶을 정도일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저 형님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비결이 뭘까요? 이게 비결을 본인이 밝히기로는 매일 우유랑 아몬드를 드신대요. 그게 이제 비결이라고 하시는데 우유, 아몬드, 버터를 3kg씩. 3kg요? 매일 우유 3리터에다가 코끼리입니까? 우유 한 1리터 반 정도 드시고 버터 한 500 드시고 한 가족이 한 달 동안 먹는 양 같은데요? 아니, 이분은 그 정도 드시니까 95세 애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 방송 나오고 나면 마트에 우유랑 아몬드랑 동나는 거 아닌가? 남자치요. 저 어떤 그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생의 여인을 만나서 90살에 만나서 95세 애를 낳는 이 인생이 어쩌면 더 행복한 걸 수 있어요. 근데 독실님은 사실은 뭐 돈도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뭐 딱히 형이라고 뭐 적극적으로 덤비질 않아요. 사실 이 중에서 굳이 그렇게 형을 삼고 싶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쵸, 네. 여기 형 말고는 되게 반사적이었어 지금. 네, 저는 이분 추천드립니다, 형한테. 그래, 약간 이독실 씨는 약간 좀 때가 탈 필요성이 있긴 있어. 누구시죠, 저분은? 저분 때예요. 정말 때, 정말 그대로 때. 정말 세속에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즐겁게 물들어 계신 분이에요. 아니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원래는 이 포커 농구 플레이어. 선수죠. 네. 네, 포커 플레이어. 근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포커 사이트.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합법이에요. 네. 그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1년에 550억인가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분의 사진에 공동 창업자. 한 70% 이상은 전부 다 수영장 사진이에요. 요트에서 바다에 있거나 혹은 뭐 수영장이거나 왜냐 헐벗고 있어요 항상. 만들고 아니 막 옷 입는 걸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이 친구들은. 예, 뭐 네. 아담과 이브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항상 SNS에 이걸 일상을 올리세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굉장히 큰 복권 당첨되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때 현금을 직접 뽑아가지고 현금을 찍어서 일단 인스타에 올렸어요. 나 지금 복권 얼마였지?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어치 살 건데 니네 친구 3명씩 태그해서 달아. 그럼 내가 나중에 혹시 만약에 당첨이 되면 니네 다 10억씩 줄게. 그거 되게 좀 약간 뭔가 팔로워 모으는. 네, 근데 거기 댓글이 55만 개? 혹시 될 수 있으니까. 혹시 되면은 10억씩 받는 거니까. 10억 주면 되죠. 서유리 씨는 어떤 리플들이 제일 많이 달립니까? 저요? 네. 누나 결혼해 주세요. 그걸 보면서 또 이렇게 약간 행복감. 기여를 느끼죠. 아니 뭐 희열을 느끼니까. 내가 니랑 결혼을 왜 해? 내가 그렇게 좋냐? 이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호날두. 아니 절대로 선택을 못하는 게 너무 동생이라. 일단 동생이에요? 너무 동생이라. 저랑 동갑이에요. 85년생인데 저랑 동갑이에요. 예. 우린 다 형으로는 못 삼아요. 생일도 그러네. 3일 차이 나요. 근데 만약에라도 호날두가 진짜로 청혼을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나 잘난 남자라서 괴로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감당이 서유리 씨가 안 될 좀 것 전혀 같아요.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꼴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소리가 아니라 저 같으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계약서를 쓸 것 같습니다. 네가 만약에 나를 네. 배신을 가슴 아프게 때릴 하면 내신을 네. 때리면 그냥 확 그러면 그냥 일단- 이 몽댕이를 그냥 만약에 우리가 뭐 호날두가 우리보다 어리지만 네. 만약에 형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뭐 받고 싶어요? 호날두가 앞으로 입는 옷과 신발은 그냥 버리지 말고 다 나한테 주는 걸로 하고 경매에 올리려고. 그냥 다 아니, 나한테 근데- 주면 근데 가끔 경기 중에 경기 끝나고 나서 여기 벗어주잖아. 던집니다. 네. 바지를 벗어 던져주는데 정말 안타깝게 너무 간발의 차로 죽지는 못했어요. 대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들고. 바지랑. 근데 그걸 이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보관하죠. 근데 아니면 경매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걸 빨아서 잘 이렇게 계속 빨면 안 되죠. 그 땀이 묻은 상태 그대로. 누구는 땀에 쩔은 운동복을 던져도 그거 못 받아서 아쉽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M16입니다.
정영진 씨 뭐 받고 싶으세요? 저요? 네. 호날두한테? 네. 또 호날두가 굉장히 그 여성 필력이 또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옆에서 구경만 하면 돼요. 구경만 할 겁니다. 저는 구경만 합니다. 아, 이거 언니들. 자, 이어서 다음 분 가볼까요? 아, 얼굴에서부터 벌써 오일머니의 냄새가 그렇죠. 풍기지 기름졌죠. 않습니까? 정하죠. 네. 하사날 볼키아,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브루나이 국왕이죠? 네, 맞아요. 네, 브루나이 아, 그냥 오일머니로 그렇죠. 부자가 된 나라고 그래서 이제 오일머니로 부자가 된 나라들이 국왕이라든가 어떤 지배계층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복지를 많이 많이 뿌리죠. 제공을 한대요. 뭐 의료비, 뭐 여행비, 학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면제 다 먹어. 다 해주는 식으로 볼키아 이왕의 왕궁이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네. 대략 방이 뭐 1780 몇 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세다가 결국 그냥 대충 한 1500개 적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도. 네. 그리고 자동차도 한 2, 3천 대에서 5천 대 사이. 몇 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지. 몇 천 대가 되는 거고 이거 고치는 저 자동차 수리공만 150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자동차만 고치는 수리공이 150명. 정비공들이 첫 번째 거부터 이제 고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걸 고치고 이 휴가진 갔다 와야지 하면 첫 번째 걸 다시 고치러 가야 된다는. 아, 두 분 오늘 왜 이러시죠? 진짜요? 진짜예요. 아니, 많은 건 알겠는데 5천 대 고치면 나중에 저 다 5천 대째 고치고 나면 정년퇴직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형성하면 좋은 게 또 있습니다. 요분은 말이죠. 세뱃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형님이에요. 와서 그냥 인사 오면 100만 원씩 준대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100만 원. 어유 뭐죠, 이건? 진짜로 명절 때 모든 인사를 하면 사람들에게? 자기한테 명절 때 인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준대요. 그러면 뭐 전 국민이 가서 인사하지 않을까? 아니, 국민들이 또 다들 돈이 많아서 굳이 100만 원 받으러 물론 이제 기분 좋게 아이들 뭐 가서 100만 원 받아올 수 있지만 그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생일 땐가 그때 이제 마이클 잭슨을 초청을 해서 생전에 그 공연비도 다 자기가 되고 그 입장료도 다 자기가 돼가지고 심지어 브루나이 주변 국가들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데서 잭슨 한번 보겠다, 마이클 잭슨 보겠다고 다 몰려왔대요. 무료 공연. 무료 공연이죠, 그냥 마이클 잭슨 데려다 놓고 무료 공연. 어마어마하네요. 풍이 큽니다. 자, 제임스 로스차일드, 이 정영진 씨가 영진이네 형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이미 형 아닙니까? 사실은 친하긴 하죠. 근데 이제 뭐 형이라고 진짜요? 이렇게 부를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 사진에서 비웃고 있어요, 지금. 약간 이제 업신 여기는 표정이에요. 근데 잘생겼다. 업신 여기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로스차일드에 대해서는 이미 뭐 1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로스차일드가 갖고 있는 재산이 한 5에서 6경.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천조, 경. 최근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요? 되게 니키 유명한. 네, 힐튼이랑 맞아요. 결혼을 했고 힐튼 동생. 네. 동생이랑.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이 많았죠. 힐튼가도 어쨌든 좀 돈 있는 집안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로스차일드가니까 너무 좀 없는 집에 며느리 드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힐튼인데. 힐튼이지만 소박하다. 근데 얘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맞다. 어떤 뭐 정략 결혼 같은 게 아니고 그럼 뭐 재산 안 보고 결혼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죠. 페리스 힐튼이 그렇게 울었다고. 내 동생 저기 있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할까. 아니 근데 힐튼가에서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저한테요? 하십니까? 네네. 저는 그런 소송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힐튼가? 저한테 소송하세요. 괜찮아요. 들어와. 예. 노이즈 마케팅. 예, 이번에 노이즈 마케팅 하고도 남을 전문가예요. 거예요. 예. 네. 결혼할 때 그 아내가 그러니까 니키 힐튼이 입었던 드레스가 한 9천만 원? 생각보다 좀 소박한데요? 그러게요. 소박하네. 없는 집이니까. 없는 집이니까. 네, 너무 또 센 거 할 수 없으니까. 많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보면서 니키 힐튼을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어릴 적은 사실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러면 로스차일드가 결혼하자 그러면 안 할 겁니까? 따져봐야죠. 안 호락호락하진 않네. 않죠. 안 하진 않네. 거절한 이유는 또 없으니까. 굳이 거절해야 됩니까? 결혼해서 사요. 그래서 다 해 여기서. 그래서 그리고 쓱 둘러보고 야 정영진 빼. 쟤는 왜 여기 나오는 거야? 쟤 아직도 나와? 왜 이렇게 오늘 세냐?
내가 사랑하는 형. 사랑하는 형이죠. 네. 저는 히든 카드가 정영진이에요. 참고로 오늘 끝나고 회식이 있는데 네. 이게 또 부디 사회면에 실리지 않도록 예, 연애 사회면에 실리지 않도록 평화주의자. 부탁드릴게요. 영화주의자. 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네. 뭐 다들 아시는 뭐 세계 뭐 2대 3대 부 되는 분 네. 아닙니까?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형님 뭐뿐만 아니라 그냥 같이 점심 한 끼 먹는 데만 해도 뭐 수십억. 20몇 억 그거를 아예 경매를 했더니 음. 한 끼 같이 먹는 게 26억. 대신 철칙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에게 뭐든지 다 물어봐도 되지만 점심시간에 물어볼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버핏 형은 다음에 어디 투자하세요? 요거는 그건 또 안 알려줘. 물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일화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예전에 다니던 소아과 의사 네. 한테 그냥 툭 던진 거예요. 이거 한번 사봐. 근데 그걸 믿고 10,000불을 투자를 한 거죠. 네. 그게 얼마가 되는 줄 알아요? 5,000불? 4억 6,900만 불? 만 불짜리가? 만배 갇혔다는 거예요? 아니죠. 4만 배. 다들 계산이 안 돼요. 너무 많아서. 소프트 처음 나왔을 때 주식 샀으면 그거 그쵸. 이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만 봐도 S사 주식 처음에 샀으면 지금 얼마겠어요? 그래요? 네. 지금 뭐 사야 돼? 버핏 형한테 우리가 일단 정말? 취직부터 하고. 네, 좋습니다. 아, 야, 메이웨더. 아, 이분이 이름이 길었네요. 저는 메이웨더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전 세계 스포츠인 중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번 스포츠 스타. 머니맨. 별명이 네. 머니맨. 머니맨. 근데 저번에 이제 그 파키아오 선수랑 세계 대결을 벌였잖아요. 세계의 졸전을 근데 벌였죠. 그 당시에 정말 또 많은 또 악평을 또 들었어요. 원래 안티가 겁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와서 보기 싫으면 보지 마. 니들이 원하니까 경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안 졌어. 그게 중요한 거야. 난 항상 이겨. 그 SNS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또 유명해요. 사치가 심해가지고 뭐 돈을 이렇게 쫙 침대 같은 데 뿌려가지고 거기 위에 누워서 사진을 아니 찍는 근데 진짜 돈 많으면 그런 거 그럴 해보고 수도 싶지 있죠. 근데 않아요? 그렇다고 예를 들면 네. 워렌 버핏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돈이 훨씬 많은데 그 인성의 차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항상 올리는 게 명품 시계, 차 이런 거. 그냥 뭐 뭔가 이렇게 하여튼 뭔가 나한테 쇼업하는 그런 거를 올려요. 근데 SNS도 또 보면. 그런 식으로 SNS에 올리면서 또 그게 돈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것까지 이용한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영국 쇼핑 갈 때도 이제 맨날 이렇게 100달러짜리만 쭉 피고 쇼핑하러 갈 때 다른 게 왜 필요해? 100달러 미만 잡이라는 거죠. 네, 100달러짜리만 갖고 간다는 거예요. 50원 신발이건 한 번 입고 다 버린대요. 아유. 팬티값만 1년에 700 얼마. 그래서 거기 앞에는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환경미화원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거기 항상 환경미화원인 척하고 가져가면 팔면 되고 쓰면 되고. 야, 사실 이분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벽이 좀 굉장히 맞아요. 심해가지고 가정부들이 네. 이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서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깨끗이 하나 그걸 좀 보기도 하고 차를 타기 전에 꼭 그걸 스팀으로 이제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 거를 그거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안 하면 또 차를 안 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월급은 겁나 많이 준대요. 진짜 돈도 잘 쓰고 싸움도 잘하고 이거는 근데 좀 약간 까칠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이웨더 선수가 자기 관리 굉장히 또 철저해요. 새벽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겠죠. 무조건 새벽 뭐 5시면 5시 일어나서 자기 운동 3시간 꼭 하고 그러니까 뭐 술을 뭐 마시든 뭐 여자를 불러서 파티를 하든 하여튼 자기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철저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네, 뭐 그런 면에서는 그런 정도의 자기 관리가 아니면 사실 세계 최고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형 삼고 싶은 사람. 아, 저는 뭐 아시겠지만 마음속에 한 분. 예? 호날두. 네. 벗은 호날두, 벗은 호날두. 팬티 입은 호날두. 사이드 카드에 이렇게 호날두가 있을 정도면 히든 카드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히든 카드 4장을 제외한 12장의 사이드 카드가 모두 공개됐다. 이제부터 M 배지를 차지하기 위한 사나이들의 본격 토크 배틀이 펼쳐진다. 잡식남들의 히든 카드 M16의 토크 방식 공개. 총 3라운드 1대1 토너먼트 대결로 진행되는 쌀벌한 토크 배틀. 각 라운드 우승자는 다음 라운드에서 자신과 맞붙을 잡식남을 지목. 살벌한 1대1 토크 대결을 펼쳤다. 대결에 참가하지 않는 두 잡식남의 냉정한 평가로 다음 라운드 진출자 결정. 최후의 라운드에서 우승하는 잡식남이 M 배지를 획득한다. 최성준 씨, 히든 카드 오픈해 주시죠. 제 히든 카드는 바로 영국의 괴짜 재벌 히든 카드
근데 얼굴에서 나 괴짜요라고 써 있는 것 장난기도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장난기가 해요. 넘치는. 네. 치아가도 좀 이렇게 하얘요. 아, 미백을 하셨겠죠?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 무슨 미래가 나와요. 본인이 항상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그냥 지금 레몬 아침에 누가 지금 레몬 누구를 문제신데요. 근데 어쨌든 이 형님은 뭐 워낙 딱 보시면 아시겠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튀는 행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유명한 일화가 뭐가 있냐면 그 내기를 해요. 이제 항공사를 운영하니까 또 다른 비슷한 성향의 회장이랑 만나서 레이싱 팀을 서로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레이싱에서 누가 이길까를 내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팀이 이길까 우리 팀이 이길까. 그래서 진 사람 벌칙은 그 상대방 항공사 가서 여자 승무원복을 입고 1일 스튜어디스를 해야 된다는 게 내기의 조건이었어요. 이분들 참 즐거우신 그쵸. 분들이네요. 사실 좀 CEO들 굉장히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약간 좀 무엇이 목적이야? 그걸 하고 싶었어. 굳이 가서 상대팀이 딱 이리로 들어왔어. 일부러 지라고 지시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사람들이랑 이 소통하는 거에서도 거리낌이 없고 도전하는 거에서도 거리낌이 없어요.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불구하고 많네요. 네. 대서양을 건넜어요. 열기구를 타고. 위험할 수 있지 상당히 않나요? 위험한데요. 그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런 죽음으로 도전도 쓴 해요. 거죠. 그다음에 세계 최고령으로 카이트 서핑 위에 연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즐겨하시는데 그걸로 영불 해협을 횡단을 해요. 삶이 지루하시대요? 아니죠. 지루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도전을 하고 아니, 그 실패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서우면 사실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고 그냥 그러면-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브랜슨이 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같이 열기구 타고 같이 이거 영불 해협 이거 횡단하고 이러고 싶어서. 저는 그런 것도 사실 같이 저거 뭐 시켜준다면 저는 당연히 같이 할 의향은 있고요. 아, 요즘 무료하구나 그러니까. 아니 무리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아, 좋아요. 일 없으세요? 저 나름 M16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도 많으신 분이. 이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할 거 많아요. 이 사람이 네커라는 섬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섬이 이제 개인 소유 섬인데 뭐 예를 들면 스티븐 스필버그도 자주 찾고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도 거기서 결혼식을 올릴 만큼 굉장히 유명한 섬인데 네네. 거기에 개인 잠수정도 있어요. 개인 잠수정이요? 네, 그 개인 잠수정이 수심 11km까지 내려가는 심해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아니, 12km 완전 안 그렇죠. 보여요. 안 보여요. 시커먼 상태잖아요. 아리아나이구가 12km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주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심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압력이 어마어마하니까. 되게 어마어마하니까. 나는 모험을 즐기는 종류가 아니다라고 딱 느꼈던 데가 그거였어요. 스쿠버 다이빙이 딱 들어가서 바닷속을 탁 헤엄치는데 깨끗하고 녹색 에메랄드빛 바닷가가 쫙 이거 뭐 물고기들이 막 찾아헤매는데 오른쪽을 딱 보면 갑자기 시커매요.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마비가 오더라고. 왜 노젓는 뱃사공들이 한쪽으로 빠르게 회전할 때 한쪽만 졌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횟감으로 뭐 무슨 도다리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만 그 이만한 애들만 우리가 바다에서 만나도 갈치도 무서워요. 아니 우럭 있잖아요, 우럭. 우리가 흔히 우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200~300kg 나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발전한 게 맞아요. 아닌가. 안 그랬으면 뭐 심해도 사실 심해라는 게 있는지도 사실 몰랐을 수도 있고. 아, 근데 분명히 누군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니까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독버섯 하나만 봐도 우리는 지금 독버섯인 줄 알지만 누군가 최초엔 분명히 그거 먹고 죽은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먹었기 때문에 이거 독일까니까. 아, 독이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래서 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인데 돈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닮고 싶다. 같이 있으면 뭐 되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첫 라운드부터 뭔가 약간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재밌었어요. 굉장히 좋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충분히 롤모델 그리고 형 아니요. 삼을 수 있는. 그렇게 포장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 멘트 중이니까 정영진 씨 너무 끼어들지 마시고요. 자, 이제 투표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 허준 씨와 정영진 씨가 칩으로 배팅을 해서 자, 승부를 가려주시겠는데요. 답답했어, 진짜. 심해 가서 좀 바다뱀장어 만나봐요. 자, 신중하게 고민이 끝나셨다면 모두 칩을 배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스트 배틀 배팅
더 많은 칩을 획득한 잡식남은 네, 최성준 씨입니다. 오. 네, 자 최성준 씨, 네. 자 다음 히든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씨. 접니까? 네. 진짜 얼굴만 봐도 형 소리가 나오는 분입니다. 제가 오픈할 히든 카드는 히든 카드 오픈. 폴 앨런 형입니다. 폴 앨런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네. 딱 인상부터 좀 푸근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두 분보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인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네. 어떤 뭐 분인가요? 하시는 분인지, 왜 선택했는지. 이 폴 앨런,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 수도 분사를 만든. 근데 좀 약간 뭔가 가려졌어요. 그쵸. 빌 잘 몰라. 게이츠에 근데 사실은 비해서. 몇 년 하다가 둘이 이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으면서 역시 사업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만뒀는데 워낙 지분이 많았어 이 사람이. 그냥 공동 창업자니까. 그렇죠. 네.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저랑 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하늘을 좋아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두 분들처럼 허무맹랑한 얘기, 무지몽매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프롬 에어포스잖아요, 제가. 공군 출신. 정말 네. 저는 정영진 씨 리액션 하니까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해답을 좀 알려주시죠. 그냥 따라오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잠깐 최성준 씨나 저 보시면 돼요. 하늘을 좋아하신다는 게 비행기 마니아예요. 비행기 마냥. 보통 이제 우리 비행기 마니아들은 이제 어. 한 6, 70cm 정도, 요 정도 되는 비행기들 많이 모으시는데 이분은 이제 실물 비행기를 뭐 진짜 비행기가 집에 있는 거잖아. 전투기가 막 집에 있어요. 이분이 이제 덕력이 폭발하게 되는데 그 많은 돈으로 비행기를 31대인가를 삽니다. 31대 제가 뭐뭐 있나 봤더니 미그 29기. 미국이. 그리고 뭐 토마호크, 러시아제, 뭐 폴리카르포프, 뭐 PO2 복엽기. 실제로 이 중에 움직인 애들도 있대요. 당연히 날아야죠. 그렇죠. 그러려고 모은 거잖아요. 전투기를 몰지는 못하죠. 아무래도. 아, 그러면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모형을 그냥 1대1 크기로 만든 거예요? 아니요. 그 실제 운행됐던 애들을 사는 거예요. 아, 그 전쟁 기념관 가면 그 박물관.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 그래서 실제로 전시회를 합니다. 네. 나 이런 비행기들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31대 되는 그 비행기들 네.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고 하늘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 수많은 이제 비행기들을 모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네. 미식축구 경기장 끝에서 끝까지 뛰면 한 110m 정도 됩니다. 네. 이거보다 더 큰 117m짜리 날개를 가진 비행기를 만듭니다. 지금 굉장히 큰 항공기가 그 에어버스 380? 380. 80인가 70m인가 그 날개가요? 거의 한 80대고요. 사실 이렇게 타보니까 어차피 그러면 다 똑같더라고. 좁아. 아 타봤어요? 네.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도주경을 하고 싶은데 막더라고. 못 가죠. 비즈니스 이상만 수준 씨를 막아요? 막더라고. 저는 그건 못 찾습니다.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일렀어요. 네. 근데 우리 형이 정영진이다. 지금까지 되지 않는가? 죽이 쫙쫙 만드시네요. 그래서 아유, 이 예. 날개 이 어마어마한 네.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넓은 이 비행기를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로켓을 쏠 때, 우리가 우주로 보내는 로켓을 쏠 때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뭐냐? 지상에서 10km까지 올리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듭니다. 왜? 중력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해요. 일단 그 거리만 벗어나도 좀 연료를 덜 들이고. 연료도 덜 들이고. 네네. 근데 이걸 수직으로 올리는 데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많이 따라요. 왜냐하면 로켓이 우리가 보면 3일 뻥 했는데 터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만약에 비행기처럼 올렸다면 그렇게 터지지 않을 겁니다. 비행기로 사선으로 올라가서 11km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서 다시 한번 우주로 보낼 로켓을 뭐 상용화가 되기. 그렇죠. 상용화는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네네. 2018년이면 불과 2년 남았습니다. 그런 꿈을 가시화, 눈에 보이도록 현실화시킨 것이 바로 우디 앨런도 아닌 폴 앨런이라는 겁니다. 공동 창업자인데 네. 한마디로 빌 게이츠는 세계 최대 부였는데 5위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건
그만큼 재투자를 잘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네. 에이, 아니죠. 그 폴 앨런 같은 경우 사실은 IQ가 170이에요. 그 뭐예요? 빌 게이츠한테 밀렸는데. 빌 게이츠도 만만치 않은데 폴 앨런은 IQ 170이라 유리 씨 네네. 미국 대학 가려면 뭐 봐요 시험? 그 SAT 그 대학 미국 수능 네, 맞아요. IQ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 그래서 폴 앨런 씨가 만점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공동 창업한 빌 게이츠 몇 점 받았을까요? 아니 그걸 왜 맞추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 정도 나이가 그럼 되면 내가 알려줄게요. 자, 10점 떨어집니다. 1,600점 만점을 받았고 빌 게이츠가 1,590점을 받았습니다. 10점. 네. 아니, 근데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네. 자신들이 해온 걸로 평가를 받아야지. 네. 나 내가 몇 수능 점 점수 몇 받았는데. 점이었다, 나 IQ가 네. 몇이다. 이건 조금. 거기서 조금 더 뒤로 가고 조금 더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 초등학교 때 반장한 적 있어.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서 형님을 모시고 싶다. 뭐 이런 IQ가 얘기예요, 170이라서 형님을 이분을? 모시고 싶다. 근데 이분이 머리도 좋고 돈도 많은데 인성이 그렇게 또 뛰어납니다. 그건 좀 듣고 싶네요. 인성이 네네. 아주 정확하게 뛰어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가족을 아주 깍듯하게 사랑합니다. 가족을 끔찍히가 아니라 가족을 깍듯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인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아침마다 누나 인사를 우리 저 아내분께서 일어나시면 공손하게 아니. 인사를. 힘들어. 그럼요. 이분 수영아? 유리 씨 이렇게 웃습니다. 진짜 몰라. 그래 우리 이제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좀 열심히 달려봅시다. 네, 폴 앨런 형이 네. 하늘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만큼 또 바다를 사랑합니다. 자연을 사랑한 분이네요. 네, 그래서 요트를 사는데 2억 달러, 2,400억 원 정도 됩니다. 아. 뭐 요트는 근데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요트는 승무원만 60명이 탑니다. 오,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유람선 아니고 요트요? 요트예요. 이분의 요트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우리 또 아들이 함께 이렇게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바다를 가르는 그 모습만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 폴 앨런을 히든 카드로 뽑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이 폴 앨런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수집광입니다. 예? 비행기 31대를 수집을 했고 또 배라든지 요트 이런 것도 네. 이제 수집을 하면서 정말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같이 즐길 만한 모두 같이 인증샷을 찍을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갖고 네.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 아는 형으로 친형으로 정영진 씨의 히든카드가 공개가 됐습니다. 폴 앨런. 자, 그리고 최성준 씨의 히든카드와 맞붙게 되겠는데요. 자, 그 승자는 이덕신 씨, 허준 씨가 투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세컨 배틀 두 잡식남 중에 다음 대결로 진출할 잡식남은 최성준 씨입니다. 우리 형이 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나라의 스포츠 발전과 그리고 우리 서윤 씨를 위해서 자, 허준 씨 히든카드 오픈해 주시죠. 제가 공개할 히든카드는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어머, 아는 소리. 어머. 그냥 우리의 형이에요. 막강합니다. 형! 아니, 근데 진짜 정말 막강해요. 그쵸, 막강하죠. 예, 진짜 막강한데요? 이름만 딱 들어도 어머. 네. 일단 우리 만수리 형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된 거는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맨시티를 만수리 형님께서 돈으로 그냥 쓱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일화를 남기시냐. 정말 이 명언! 진정한 부란 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 이거는요 소름 돋았잖아 방금. 이거는 웬만한 부 갖고는 될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에미레이트 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유 우리 관중들 좀 춥겠다 야 히터 놔. 그래서 구장 전체에 히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야 가만히 있으면 축구장들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이 관객들이 입구까지 들어오는데 너무 멀어. 그래서 뭘 하느냐? 시내에서 축구구장까지 철도를 놓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이에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맨시티가 뭐 2013년이었나요? 우승을 하게 되고 엄청난 스타 선수를 영입하면서 네. 각종 집 펜트하우스를 선물을 하고 그 가족분들 모두를 다 그냥 퍼스트 클래스로 그쵸? 여행을 보내주고 근데 얼마 정도나 들었나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봤어요. 네. 여기 두들겨 보니까 2조 4천억 원 정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우리나라 뭐 1% 가까운 돈을 그냥 축구 구단 운영하는 데 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분을 형으로 삼고 싶냐는 마음을 먹었느냐. 놀라운 정보가 입수됩니다. 만수르가 동아시아 축구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의 지분을 일부 인수합니다. 일본 쪽인가요? 네. 근데 일부 인수했다. 그럼 마음 먹으면 이걸 사지. 왜 인수를 일부 했을까요? 아직 일본으로 결정을 안 내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동생으로서 가서 형 큰일 날 소리 한다. 형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간 나라야. 짜작짜작짝 아랍에미레이트 짜작짝 아랍에미레이트 확 해줄게. 형을 사고 싶어. 형. 그러면 만수리 형이 가만히 있어봐. 요코하마 거 팔아. K리그 거 하나 사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우리나라 축구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K리그가 엄청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축구가 다시 한번 4강을 향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그때 그 시청 앞을 난 잊지 못합니다. 너도 울래? 오늘 우는 걸로 가는 거야. 어쨌든 저는 진짜로 이렇게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만수르 개인 자산 얼마 안 되지 않나요? 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세계 부호 순위 안에 들진 안 않았던 것 올라와죠. 같아요. 네. 네. 안 올라오죠. 네. 왜냐? 만수르는 왕족 일족이에요. 만수르가 그냥 야 내일까지 그냥 얼마 준비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돈은 한 34조 정도 돼요. 근데 만수르 일가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조 정도가 됩니다. 천조. 1000조요. 천조국이네. 이 사람하고 내가 진짜 내가 이 사람 동생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이 가문에서 일하는 집사들, 네. 가정부 네네네. 분들이 연봉이 한 1억 7천 된대요. 야. 만수르 일어나셨어요? 오늘 월급날이지? 잠깐만 1억 7천 아니, 연봉이잖아요. 연봉. 연봉인데 월급으로 연봉을. 기분 좋은 날은 그렇게 줘요. 보너스 100%입니까? 그리고 이쪽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대요. 정말 너무나도 우리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있다면 죽을 때 유산을 물려주기도 한대요. 유산을 누구 유산? 노리겠다. 유산을 만수르 가문의 이 유산을 자기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유산을 30조 이건 돈도 아니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미 각자 개인이 쓰는 돈이니까 그건 용돈. 그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유산 물려주고 싶으면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배트맨이 집사한테 남긴 거랑 좀 비슷한 거네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나이들의 지식을 책임지는 깨알 상식 여신 타정아입니다. 보통의 흔한 피플들이라면 평생을 가도 만져보지 못할 어마무시한 양의 돈을 쓸어 담는 부러워도 너무 부러운 피플들, 바로 머니버니를 싹쓸이한 슈퍼리치들인데요. 오늘은 주머니 N, 통장을 빵빵하게 채운 슈퍼리치들의 비교 불가, 상상 불가 돈자랑질들을 모아봤습니다. 입이 쩍 벌어지는 돈자랑질에 배가 살짝 아파올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16위부터 만나보시죠. (21세기) 글로벌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리얼 왕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름 왕자들이 그 주인공 아니겠어. 팡팡 터진 유전 덕에 인생도 팡팡 터진 이 석유 재벌들은 왕정 체제를 유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 구조 덕에 이렇게 두둑한 머니를 겟할 수 있었던 건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사우디 왕자들의 머니 부심 또한 해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거 알란가 몰라? 알발리드 빈 탈랄 왕자의 비행기 컬렉션은 글로벌 피플들의 안구를 단박에 주목시켰는데, 하늘을 나는 궁전이라 불리는 보잉 747기를 시작으로 에어버스 A321, 포커 시들리 125는 물론 2009년 세계 최초로 에어버스 A380을 개인 전용 제트기로 주문해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새로 왕에 오른 살만 빈 압둘 아지즈 국왕의 머니 부심 역시 리얼 쌍엄지를 오토로 척척 들어올리게 하는데 그는 최근 오바마 아웃님을 만나러 갈 때 독일의 유명 비사 자동차를 무려 100대나 준비시킨다거나 당시 머물던 호텔을 전부 금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슈퍼리치의 대담무쌍한 면모를 뽐내기도 했거든. 게다가 지난 프랑스 휴가지에선 인생은 나 홀로의 심정으로 1000명의 수행원들을 동원해 남부 지중해 해안을 폐쇄시켰다가 글로벌 뒷담화를 당하기도 했지. 하지만 이들이 그저 오일머니로 사치나 부리고 사는 철없는 슈퍼리치라고 생각한다면 노 절대 아니야. 살만 빈 압둘 아지즈 국왕은 왕으로 부임할 당시 국민들에게 23조 원을 보너스로 빵빵 쏘며 2달치 월급을 개타게 해주기도 했다는 거. 게다가 알왈리드 빈 탈랄은 기름 왕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음에도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거부, 부모에게 15,000달러를 빌려 세계 기업 곳곳에 투자해 무려 320억 달러를 벌어들인 나름 홀로서기에 성공한 투자자라고. 어째 돈도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마음씨도 좋을까 싶지만 이 모든 건 결국 머니가 워낙 태어날 때부터 많았기에 가능했겠지. 이쯤 되니 석유 파워 이퀄 머니 파워인 듯 싶은데 석유, 너 우리 집에도 방문해서 그 폭포수 같은 기염 좀 뽐내주면 안 되겠니?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초호화 저택. 무려 455평의 요 하우스가 391억이라니. 뭐 저런 집에 살면 정말 무슨 짓을 못하겠나 싶겠지만 요 집에 사는 사나이 알키 데이비드라는 영국의 억만장자는 별별 짓의 끝판왕을 보여주셨어. 장난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셨던 건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돈을 풀었거든. 자, 지금부터 영상 나가니까 안구 집중하시라. 오마나 저것이 무엇이다냐 싶다고? 바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알몸으로 서는 자, 상금 100만 달러를 얻게 되리라 였으니 황당한 해프닝을 일으킨 사람에게 돈을 주는 괴짜 이벤트였던 거지. 그 돈이 우리 돈으로 11억. 진심 복권에 당첨된 격이라니. 우와, 진짜 해볼까 말까 망설이게 된다고? 워우. 그렇다면 이걸 기억하시라. 이벤트에 화답한 요 사나이는 곧바로 풍기문란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는 거? 앤드 세상에 이런 괴짜 이벤트를 여는 돈 많은 형님이 또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억만장자 포레스트 펜이라는 사나이야. 모험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괴짜로 유명한 이 형님께서는 정말 헐소리 나오는 아이디어로 돈을 풀었는데 레알 수백만 달러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보물 상자를 숨겨놓고 찾는 사람이 임자라며 공개 선언을 했다는 거야. 이 보물 상자를 어떻게 무슨 수로 찾느냐고? 걱정은 노노. 바로 이 형님의 자서전에 상자의 위치에 관한 힌트가 써 있다는 거. 따뜻한 시냇물이 멈추는 곳. 그러나 걸어가기엔 너무 먼 곳에라며 직접 쓴 시 안에 9개의 단서를 숨겨놓았던 거야. 그의 단서에 따라 너나 할 것 없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눈 덮인 산까지 오르내리며 이곳저곳 보물 찾아 산만리하는 건 뭐 당연지사 아니겠어. 그 중에서도 펜의 신봉자인 영화 제작자 달 레이첼은 단서 한 장 손에 쥐고 수천 마일을 뒤졌다고 하는데 심지어 산을 타고 폭포 안으로 뛰어들기까지 했다니 정말 현대판 인디아나 존스가 따로 없는 것 같지?
실제로 팬은 그의 글로벌 팬들에게 7,5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받기도 했대. 모두가 그의 지침을 받고 싶어 했던 거겠지만 그런데도 찾은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는 거? 무려 30만 명을 허탕치게 만들었다니 복권 1등 당첨보다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팬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대. 바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푹 빠진 이들이 모험을 즐기길 바랬다는 거야. 실제로 수많은 가족들이 팬의 바람대로 대자연으로 나가 여행을 즐기고 오랜만에 가족과 즐거운 휴가를 보냈다니, 이만하면 뭐 괴장님의 훈훈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네. 불곰의 나라 러시아엔 리얼 우주 대스타라 불리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통령 푸틴 되시겠어. 그는 러시아 피플들의 심장 저격 스나이퍼라고 불릴 정도로 남다른 인생 라이프를 시전해 주시는데, 무엇을 하든 믿어선 노, 멋쟁이 근육 노출 컨셉을 뽐내주는 건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놓아줬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쿨남 플러스 돌싱남이라는 사실. 어디 그에 넘치는 매력이 이것뿐이겠어? 연봉 1억을 악착같이 72조로 만드는 재테크의 달인으로 넘치는 머니 무심 지대로 부릴 줄 아는 리얼 상남자 중의 상남자라고. 워낙에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사랑하는 그의 취미는 그 종류만 해도 참으로 버라이어티한데, 요렇코롬 여심을 자극하는 사냥은 물론 낚시, 배드민턴, 승마, 레이싱 등등 그의 다채로운 예체능 활동은 날로 버전업되며 최근엔 해저 탐사까지 석세스했다지. 물론 그의 위험 터지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언제나 몸만 들게 열정을 아끼지 않는 노력파 푸틴은 수집 활동에도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는데, 그가 사들인 비행기만 해도 무려 58대나 된다는군. 게다가 그는 1,800만 달러를 들여 전용기를 보석으로 치장하는 건 물론 화장실 변기마저도 무려 75만 달러라는 서프라이즈한 가격을 장착해 주셨다고. 이쯤 되니 이 남자의 집 또한 궁금증이 폭발한다고. 남다른 사이즈의 땅 크기 때문인지 그는 집만 무려 20채를 보유한 러시아의 리얼 하우스 리치라는 사실. 요렇코롬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리얼 퍼펙트한 스펙을 켜켜이 쌓아올린 덕분인지 그의 주변은 늘 여자가 끊이질 않는데, 그녀들의 미모 또한 동공지진을 불러일으킨다지? 리듬 체조 선수 출신의 알리나 카바예바는 그의 퍼스트 걸프렌즈로 유명한데, 푸틴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와 같은 당의 의원으로 직업까지 살포시 갈아타 주셨다는 거? 앤드 그의 마음을 스틸한 또 한 명의 여인은 전직 스파이라는 남다른 직업군에서 활동해 주신 안나 체프먼인데, 스파이 은퇴 이후엔 유명 잡지의 모델로 나서며 아름다운 미모 시절은 물론 푸틴의 여자로도 그 이름을 널리 알리기도 했어. 물론 그를 사랑하는 여성 피플이 비단 요 2명만은 아니야. 스스로를 푸틴의 군대라 부르는 열정적인 그의 팬클럽이 있거든. 그녀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푸틴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열정 터뜨려 보겠다며 비키니 세차 이벤트까지 요렇코롬 해주셨다는 거? 근데 참 이상하지. 돈과 사랑, 게다가 여성 피플들의 인기 몰빵까지 세상 혼자 사는 것 마냥 다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그의 인생 라이프를 보면 볼수록 내가 부끄러워지는 걸까? 빠방한 카리스마를 장착한 푸틴 대통령. 알고 보니 통장까지 빵빵한 사나이였네요. 13위의 주인공은 빵빵한 통장은 기본, 플러스 알파 스펙을 장착해 사나이들의 부러움을 몰빵받은 사나이라고 합니다.
부러워도 너무 부러운 사나이. 대체 누구일까요? (1953년) 남성용 성인 잡지 피사를 창간 글로벌 사나이들의 무흐무흐 감성을 저격하며 무려 526억 원 이상의 재산을 쓸어 담은 부러운 사나이 휴 해프너. 부러워도 너무 부러운 이 남자가 2013년 머니부심 끝판왕 끝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많아도 너무 많아서 정확히는 셀 수 없지만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공개 자랑질을 시전한 거죠. 혹시 휴 해프너의 허세 아니냐고요? 요 멘트가 진실성 100%를 자랑한다는 걸 뒷받침해줄 영상을 공개하죠. 바로 요 휴 해프너 머니부심의 결정체 플레이보이 맨션 공개 영상인데요. 26개의 룸과 7명의 휴 해프너 여친들이 함께 살았던 이곳에는 마치 극장을 연상케 하는 거실부터 최정상 셰프들이 요리하는 주방과 고가의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식당까지 갖춰져 있는데요. 플레이보이 맨션의 넘사벽 스펙에 입이 떡하고 벌어져 있을 때쯤 7명의 여신님이 등장, 뽀뽀 세례를 선물합니다. 야외 정원 한가운데선 쩌는 몸매의 모델들의 시원한 비치 발리볼 플레이가 이어지거든요. 부러워도 너무 부러운 그의 라스트 팡 스펙. 최근 60살 연하의 20대 모델과 3번째 결혼을 해 남성들의 로망 실천 끝판왕으로 등극한 겁니다. 90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대판 카사노바의 머니부심, 그 끝은 어디일지 조금 더 지켜볼까요? 뭐니로 팍팍 인심을 쓰는 부자들의 선물 공세는 그야말로 부러움을 사게 만드는데요. 축구스타 호날두는 자신의 동료 호르헤 멘데스의 결혼 선물로 그리스의 섬을 안겨주며 돈 자랑 앤 우정 자랑을 하기도 했죠. 반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쿨하게 머니부심을 쏟아부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페리스 힐튼이라 자칭하는 재벌 2세 왕스총인데요. 그는 자신의 애완견의 양 앞발에 초고가 스마트 시계 2개를 장착. 요 모습을 SNS에 인증했는데요. 또 이탈리아의 억만장자 마리아 아손타라는 여인은 그녀의 반려동물 토마시노에게 무려 153억여 원을 상속하면서 묘생 역전의 실사판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쩌는 규모의 재산만큼 통 큰 선물을 척척 안기는 부러운 머니부심의 향연. 통 큰 부자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지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탱크를 타고 뉴욕 한복판에서 시사의 콜라를 밀어내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건 기본. 신체 건장한 남성의 몸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흉내를 내더니 여장의 매력에 푹 빠진 건지 스튜어디스 복장을 입고 승객들에게 서비스하기까지 아주 정신이 살짝 외출을 했구만 싶다고? 그런데 요 사나이가 사실은 돈이 많아도 억수로 많아주시는 끝높은 재벌이라면 믿어져? 바로 알만한 형님들은 다 알만한 V그룹의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이잖아. 돈이 있으면 이름만 들어도 우와 소리 나오는 명품차를 타고 싶은 게 평범 피플들의 소박한 꿈이라면 요 사나이는 이동수단도 레알 넘사벽급이야. 7억짜리 잠수함을 구입해 장난감 마냥 타고 다니는 건 기본이고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오가는 건 물론 가장 좋아하는 이동수단이 열기구라니.
사이즈가 달라도 너무 다르시지. 요 열기구를 타고 가뿐하게 세계 일주까지 감행하셨다니 정말 스페셜하다, 스페셜해. 플러스로 요 형님께서는 안드로메다급 목표까지 세우셨는데 우주 여행을 꿈꾸며 민간 우주 관광 상품을 만들었던 거야. 약 2시간 동안 지구 상공 100km 궤도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상품인데 그 2시간을 잠깐 구경하는 동안 무려 2억 원의 거액이 든다는 게 조금, 아주 조금 소름 돋는 조건이랄까. 요 억소리 나는 사업에 우리 돈으로 1조 7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다니 당연히 관광 비용도 그 정도쯤 대주셔야겠다 싶겠지만 문제는 지난 2014년 10월 우주선 시험 비행 도중 우주선이 공중 폭발 인명피해까지 나 큰 실패를 맛봐야 했다는 거야. 이쯤 되면 여론이 무서워라도 포기할 만한데 그럼에도 올해 또 한 번 시도 예정이라니 그 마인드 한번 정말 강철이다 싶지. 손에 꼽을 수도 없는 도전 역작들을 무수히 남겨주시며 수많은 피플들의 혁신이 돼주신 요사나이. 요래요래 멘토링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초스페셜하게 3만 피트 상공 위에서 해주시니 레알 획기적인 사나이인 것 같지? 성취 불가능한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성취하라라며 이렇게 무한 도전심 자극해 주시니 정말 심장 어택 제대로다잉. 우리 애기 우쭈쭈를 시전하는 딸 바보 아들 바보 참 많지.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게 자식이라고. 돈 있으면 뭔들 못해주냐 싶겠지만 부자들의 자식 사랑은 급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 4차원의 벽을 넘나드는 슈퍼리치들의 자식 사랑, 그 빵빵 터지는 스케일을 소개할게. 처음으로 소개할 자식 바보 피플은 한때는 레이싱 선수이기도 했던 F그룹의 회장 버니 에클레스톤이야. 이 버니의 딸 사랑이 어찌나 지극해 주셨던지 기본적으로 딸이 살 집은 1,000억 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초호화 대저택으로 마련해 주시는 건 물론이고 B사, R사, F사의 초 명품 차량을 고날고날 기분 따라 골라 타게 해주시더니 아빠 보러 오라며 전용기까지 척척 대령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도 이 정도쯤이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준 아니냐고? 요 부자 아빠의 결정적 한 방을 소개할게. 바로 내 딸은 화장실도 부티가 나야 된다는 건지 10억 원이 넘는 크리스탈 욕조를 사주질 않나. 딸이 F사 차를 거실까지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이라며 차량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한 부탁도 다 들어줬다는 거. 그러다 보니 그 딸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가히 쩌렁쩌렁해서 각종 스캔들을 몰고 다니는 가심 메이커라는데 돈 위에서 뒹구는 퍼포먼스를 서슴지 않아 주시는 건 물론 명품 백, 명품 옷 대신 부동산을 쇼핑하러 다니는 게 취미라나 뭐라나. 앤드 두 번째로 소개할 자식 바보 피플은 석유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야. 요 사나이는 18번째 생일을 맞은 딸을 위해 영국의 유명 팝밴드 맥버스티드를 초대했대. 에이 저 정도야 뭐 라며 니김이 팍팍 안 온다고? 저 가수 노래 한 곡 불러주는데 5천만 원을 줬다면 이제 감이 좀 오려나? 어디 그뿐이겠어? 요 딸들의 라이프 역시 공주급 호화를 누려주시니 호랑이 가죽 위에 누워서 뒹굴지 않나. 살짝 미니미하긴 하지만 집 안에 경마장급 승마장까지 있다니 대박 부럽다 부러워. 대체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게 가능한 거냐고? 무려 1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해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로 알려진 요 사나이.
2003년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첼시 FC를 인수하면서 첼시 구단주로 유명해졌다가 2005년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포함될 정도로 짱짱한 영향력을 자랑한다고. 이 정도 스펙이니 사랑하는 딸을 위해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할 피플은 드미트리 리볼로프레프라는 러시아의 슈퍼가부야. 드미트리는 딸의 안락한 여행을 위해 선물을 하나 해줬대. 그것은 바로 뉴욕에 위치한 1,000억 원대의 아파트. 오구 우리 딸 5성급 호텔 스위트룸도 부족하지. 뉴욕 여행할 땐 여길 써라며 품에 떡 안겨줬다는 거야. 189평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C그룹의 전 회장 샌포드 웨일이 살던 집인데 이곳을 여행용 별장쯤으로 쓰라고 했다니, 아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예상했겠지만 요 사나이 역시 재산이 무려 10조가 넘는 0.1%급 슈퍼리치라는 거?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이혼 소송 판결 후에 위자료만 약 4조 5천억 원을 떼줘야 한다고 하니 뭐 살짝 감이 오지? 그러니 사랑스럽고 아리따운 딸을 위해서 집 한 채 정도야 에휴 그냥 껌값 아니었겠어?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넘사벽급 머니부심 8위까지 만나보셨는데요. 7위는 도저히 공감 불가능한 스케일에 훈훈한 마음씨까지 장착한 사나이의 머니부심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군가 나에게 망고를 던진다면 파이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통 사나이들이라면 쌍심지를 켜고 똑같이 보복하려 할 텐데요. 이런 황당 시츄에이션이 남미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죽기 전에 자신의 집을 가지는 것이 소원이라는 한 여인이 항의의 뜻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망고를 던졌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자신에게 망고를 던진 여성의 소원이라도 속 시원히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여성에게 아파트 한 채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머니부심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정말 쩌는 것 같네요. 수직광으로도 유명한 포렐러는 유명 농구팀의 구단주이자 126m 길이의 초호화 요트 옥토퍼스까지 개탄 부러운 사나이인데요. 머니 부심을 뽐내는 다양한 수집품들이 그의 손아귀에 있지만 이 남자가 가장 공들이는 수집품은 따로 있다고 하죠.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 사용했던 전투기를 사들인다고 합니다. 1990년대 수집을 시작해 검은 죽음이란 별명으로 악명을 떨쳤던 소련의 전투기 슈트루모빅을 비롯 총 31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다는데요. 자신이 수집한 전투기를 전시하는 박물관을 세우며 전투기 마니아들의 안구를 힐링시켜주기도 했는데요. 어린 시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보병 출신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동경하게 된 그의 전투기 사랑은 수집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2011년 스트레토란치 시스템스를 창업, 2016년 완성을 목표로 날개 폭이 미식축구 경기장 길이인 110m보다 긴 세계 최대 길이의 비행기를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진정한 머니부심의 끝판왕 형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넓디 넓은 세계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쩌는 머니 스펙을 장착한 남자 무케시 암바니인데요. 우리 돈으로 대략 27조 3,5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자랑하는 그는 요 머니를 자랑하고 싶었던 건지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스케일의 마이홈을 짓기 시작합니다.
인도 뭄바이에 위치한 이 빌딩은 총 27층 173m의 높이를 자랑하는데요. 총 7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09년 완공된 이 건물은 공사비만 무려 8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략 2조 1,800억 원의 가치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빌딩으로 등극했다고 하는군요. 6천여 개의 방과 3개의 헬기장, 미니 수영장과 개인 영화관 등을 모두 갖춘 으리으리한 집에는 무려 600여 명의 피플들이 무케시 암바니의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27층 높이, 길이 150m에 달하는 주거용 초호화 요트를 건조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요트의 갑판에는 모나코의 랜드마크인 카지노와 호텔 드 파리와 같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소형 잠수함까지 갖춘다고 합니다. 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요트가 완성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트라는 닉네임을 겟하게 되는 건 뭐 당연한 결과일 것 같은데요. 어나더 레벨의 머니 부심을 보고 있자니 어찌 배가 찌르르르 아파오는 것 같죠? 헐리우드의 악동, 스캔들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멍청한 상속녀. 듣기만 해도 헉스러운 닉네임의 소유자, 바로 H호텔의 상속녀이자 셀레브리티 페리스 힐튼이야. 요래요래 수많은 별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다른 상류층 피플들과는 다르게 페리스는 세상의 관심을 완전 사랑하잖아? 게다가 파티는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녀가 참석하지 않는 파티가 없을 지경이라는 거. 뭐 파티 때마다 사나이들의 눈을 휙휙 돌아가게 만드는 파격적인 의상은 덤이라고 할 수 있지. 섹시한 모습을 마구마구 볼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하긴 한데 페리스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지? 버트 요 에너자이즈 페리스는 지치지도 않는지 최근 DJ까지 도전했다는 거. 그뿐만이 아니야. 그녀는 패션 아이콘답게 쇼핑도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주시는데 2시간 동안 1억 원어치를 쇼핑하는 건 기본. 한 번 입은 옷은 2번 다시 입지 않는다나 뭐라나. 거기다 머니 부심을 장착한 패션 센스를 자랑하기도 했는데 100달러짜리를 마치 액세서리로 취급하는 요 패기를 좀 보라고. 도대체 저 투명한 가방에 돈을 왜 넣고 다니는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요 패션이 마음에 쏙 들기라도 한 건지 옷은 바뀌어도 가방은 안 바뀌는 거 혹시 나만 눈치챈 건 아니지? 그뿐만이 아니야. 재벌들의 잇 아이템 슈퍼카와 전용기 역시 페리스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그녀는 관심을 원추하는 피플답게 본인의 컬렉션을 매번 파파라치에 자랑해 주시는데 수많은 슈퍼카 중에 이 핑크카는 무려 5억 원이나 들여 페리스가 본인 취향에 맞게 직접 튜닝을 했다는데 뭐 핑크한 도색에 블링블링한 다이아몬드 장식까지 누가 봐도 페리스 힐튼 차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지? 그런데 페리스가 패션이나 차 말고도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있잖아? 바로 그녀의 애견들. 부러운 사실은 여 멍멍이들이 레알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2층 집은 기본, 에어컨, 히터, 샹들리에까지 있다니 이건 뭐 엔간한 사람 집보다 더 럭셔리한 것 같지? 게다가 페리스의 강아지 사랑은 내게 남의 개를 가리지 않는데 촬영 중 발견한 떠돌이 개가 안쓰러웠던 건지 무려 9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대접하기도 했잖아. 아니 재벌은 안쓰러운 스케일도 다른 거냐고. 분명 좋은 일을 한 건데 이 요상해지는 기분은 뭐지?
얼마 전 시원한 얼음으로 온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 기억나?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로 글로벌 곳곳에 따뜻한 기부 열풍이 불기도 했지. 그런데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찬물 확 끼얹은 레알 어그로꾼이 등장하셨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 소림사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남자 천광벼오야. 천광벼오는 무려 30여 차례 동안 얼음을 맞는 건 물론 얼음물이 가득한 용기 속에 30분이나 몸을 담그고 있었다는 거. 아니 심장이 돌로 되지 않는 이상 저 정도 얼음물에서 3분도 아니고 무려 30분이나 버티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천광벼오에게 쏟아지는 얼음 크기가 똑같아도 너무 똑같아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은 아니겠지? 워낙에 수상한 점 투성이다 보니 네티즌 사이에서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스물스물 생겨났는데 웃기게도 요래요래 역풍이 거세지자마자 그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살짝쿵 실토했다는 거? 오 마이 갓. 그럼 요게 전부 다 쇼였다는 거야? 아니, 이 돌 플러스 아이의 정체가 뭐냐고. 그는 재활용 전문 기업의 대표이자 자선사업가로 유명한데 남들과는 다른 조금 독특한 기부 철학을 자랑하는 사나이라고 해. 천광벼오의 머릿속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건지 그는 나서서 하는 기부를 완전 사랑하는데 요래요래 재난지역에 직접 찾아가 재난민들에게 돈을 뿌리기도 하고 16톤에 달하는 돈다발로 방을 꾸민 후 그 지폐를 몽땅 정부에 기부하기도 한다고. 그뿐만이 아니야. 차 없는 나를 홍보하기 위해 고가의 외제차를 부수는 상식 파괴 퍼포먼스까지 불사한다는군. 환경오염이 걱정된다면서 멀쩡한 차를 부수는 게 환경에는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게 함정 아니겠어? 요래요래 엄청난 기행을 선보이던 천광벼오는 넓디 넓은 중국이 좁다고 느껴지기라도 했는지 전 세계로 영역 확장을 시전해 주셨는데 빠뜨 어그로가 없으면 천광벼오가 아니잖아? 그는 미쿡에 가자마자 거하게 폭탄 하나를 터뜨려 주셨는데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10억 달러나 들여 미국 대표 언론사를 개타겠다고 선언했거든. 게다가 워낙에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피플이다 보니 그의 명함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자선가 등등 온갖 수식어로 도배돼 있었는데 이게 따뜻하고 공개되는 바람에 글로벌 피플들의 비웃음을 득템하기도 했지. 사실 뭔가 2%씩 모자란 그의 행보 때문에 최근 중국에서도 그를 두고 허위 기부를 하는 사기꾼이라는 반응이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해. 버트 비록 쬐끔 사기꾼 같은 구석이 있긴 하지만 법만큼 베푸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 돈 자랑 얼마든지 해도 좋으니까 천광벼오만의 독특한 기부를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앞으로도 괴짜 기부왕 타이틀을 유지해줘. 플리즈. 쩌는 머니부심을 장착한 괴짜 부자들 2위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신공을 발휘하고픈 레알 훔치고픈 삶을 살고 있는 슈퍼리치들의 머니부심. 어째 보는 것만으로도 부러움에 배가 찌르르 아파오는 것 같다고요? 안타깝지만 여기까지는 애교 수준이라는 거. 오늘 1위에 오른 주인공은 어나더 레벨의 불을 장착한 사나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슈퍼리치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15년 최저 시급 5,580원에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우리와 달리 초당 13만 원을 벌어 제끼며 하루 수입만 무려 130억 원에 이르는 리얼 슈퍼리치의 끝판왕이 있었으니
바로 수루 만수르가 그 주인공이야.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국 왕자의 국제석유투자회사 사장이요, 현 부총리의 경마회장 등등등 가지고 있는 돈만큼이나 직함도 참으로 버라이어티한데, 그중에서도 글로벌 피플들의 뇌리에 가장 파워풀하게 각인된 건 뭐니 해도 축구 구단주로서의 만수르 형님 아니겠어? 그가 가장 즐기는 쇼핑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각국의 축구팀 사목이거든. 그의 장바구니를 살짝 쿵 들춰보자면 맨체스터 시티 FC, UAE의 알자지라, 뉴욕시티 FC, 그리고 멜번 시티 FC까지 요렇게럼 현재 4개 대륙의 축구팀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특히나 그가 맨시티를 인수하는 과정은 글로벌 피플의 동공지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는데, 맨시티의 빚 7,300억 원을 또악 하고 한 방에 해결하는 건 물론 이후 선수 영입에만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며 정예 멤버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했거든. 무엇보다 구단주로서의 파격적인 그의 행보는 바로 남다른 선수 사랑법이었어.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함은 물론 영국의 유명 자동차 제이의 신모델을 매년 짜자잔 하고 선물해 주기로 유명하거든. 상황이 이러하니 사람들은 그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전 재산 500조라는 그의 위험에 걸맞게 두 부인을 거느리고 사는 그의 일상생활도 리얼 판타스틱하다고. 주로 SNS를 통해 공개되는 그의 집은 사진 몇 장으로도 뜨악 하고 입이 쩍 벌어지는데, 별 5개급 호텔과 맞먹을 정도로 빅 사이즈를 장착한 건 물론 영화 속에서나 봤음직한 로망 돋는 인테리어로 세간의 부러움까지 레알 싹싹 긁어모아 갔거든. 게다가 최근엔 만수르다운 펜나이프를 시전하는 건 물론 살아있는 백마의 등을 스케치북 삼아 그림을 그리는 그의 귀요미 아들내미까지 노출되며 슈퍼리치 이콜 만수르라는 공식법을 만들어내기도 했지. 하지만 무엇보다 글로벌 사나이들의 터지는 부러움은 미모 대폭발하는 그의 와이프 때문인데, 아직 첫째 부인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두 번째 부인 셰이카 마나를 보고 있노라면 안구 세척이 자동으로 발사된다는군. 상상 그 이상의 머니머니 스펙을 장착한 만수르. 현실감 제로, 그의 머니 부심을 보고 있자니 안구 힐링을 넘어서 안구에 습기가 차오르는 것 같네. 부러워도 너무 부럽다, 그치? 오늘은 억소리 나는 재산을 장착한 괴짜 슈퍼리치들의 머니부심을 구경해봤는데요. 남다른 스케일의 머니를 장착한 슈퍼리치들답게 머니부심 역시 상상 초월, 어마무시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것 같죠? 괴짜 부자라고 해서 허세 쩌는 돈 자랑만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런 편견을 와장창 깨버린 착한 머니부심을 장착한 슈퍼리치들의 모습은 부러움보다는 훈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남자들의 동영상 랭크쇼 M16 차정하였습니다.